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고조사 8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수록되어 있는 것 중에 재고조사 두 번째 시간, 사실은 동영상을 으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8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편 때 재고 수불부에 관련돼서 재고조사 단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재고자산 관련 이슈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난 시간에 단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측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평가라는 얘기, 뭐 표현도 쓰죠. 일반적으로 재고 금액을 산출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손상에 대한 부분,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진재고에 대한 평가, 그리고 NRV,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마지막에 현행대체원가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재료에 대해서, 원재료를 지금 사면 얼마에 사느냐, 그게 장부금액,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장부금액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 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실 뭐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변동이 크지는 않을 테니까. 다만 이제 원재료 변동이 큰 여러 가지 뭐 귀금속이나 그런 것들은 평가가 필요할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진 재고에 대한 부분,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부진 재고는 손상된 재고, 판매 불가한 재고, 사용 불가한 원재료에 대해서 재고 금액을 낮춰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NRV, 순실현 가능 가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 판관비를 뺀 금액, 결국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이죠. 이익도 그렇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처분 손익에 대한 부분, 판매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금액이 현재 장부가는 100원인데 판매는 뭐 90원에 할 것 같아. 그러면 10원은 평가 손실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판매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상 판관비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제가 제품 등이라고 썼는데 뭐 상품도 마찬가지겠죠. 예상 판매 뭐 100원에 팔 수 있고 판관비는 한 10원이 발생해. 그럼 90원이잖아요. 장부 금액이 90원보다 높으면 평가 대상인데 상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공품이나 원재료 같은 경우에 추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 원가를 감안한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원칙적인데 그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은 제품과 상품 두 가지를 갖고 NRV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품 제품이 크게 금액이 발생한다면 그 밑에 제공품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기재를 해봤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원칙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재료에 있어서 평가 충당금이 10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총액이 100이라면 100, 그 다음에 충당금 마이너스 10 해서 재무상태표는 순액 90으로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원재료 금액은 90이 돼야 되느냐? 아니죠. 100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것은 매출원가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이제 별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 재고자산 명세서상의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원재료는 100으로 하고 10은 매출원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별도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 10이 있는데요. 90으로 표시하는 건 똑같고요. 손익계산서상에 이제 기말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100으로 하고 10은 별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표시를 해야 된다.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참 회계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100까지 100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 10에 대해서 는 일반 매출원가로 하고 이 10은 10 이외에는 일반 매출원가로 하고 10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보여집니다.
재고사는 이제 뭐 결국 이제 손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만 기재했습니다. 부진 재고 같은 경우에는 파손된 재고가 있다면 감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거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내지는 적은 재고에 대해서는 판매 가능성, 사용 가능성을 보고 손실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뭐 NRV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최근 판매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예상 판매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수행하면 되겠죠. 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미래 예상 판가를 이용을 해야겠지만 미래 예상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그 대형치로 최근 판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대체원가 NRV 원재료 평가는 뭐 일반적으로 좀 하지는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세무상의 이슈입니다. 사실 평가에 대해서는 세무상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법인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평가 손실로 회계상 손실이 막 났는데 법인세는 납부하는 좀 특이한 사례가 발생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세법이 현재는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가 산정 방법 이외에 또 적합법을 추가로 신고를 하면 평가 손실도 인정이 되는 세무 조정 없이 그냥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유상사급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처에서 원재료를 제공을 합니다. 유상으로. 그리고 이거를 매출을 하게 되죠. 이 원재료를 써가지고 뭐 가공해서 매출을 하게 됩니다. 뭐 유상사급에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유상사급은 아닌데 굉장히 개연성이 크죠. 예. 뭐 유상사급이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총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유상사급 거래라고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매출 금액은 200이 아니라 순액인 100입니다. 그리고 매출처한테 받은 거는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긴 했지만 우리한테 판매한 게 아니죠. 이 원재료 줄 거니 가공해서 나한테 줘. 결국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했지 무상사급과 동일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을 회계에서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100이고 원재료는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외주처인데 회사가 원재료를 12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외주비로 물건을 줬는데 우리는 외주비로 150원을 준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외주비는 150이 아니라 순액인 30원입니다. 결국 120원짜리 갖다가 가공해서 150원을 청구했으니까 30원만 외주 가공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주처에 판매한 원재료는 회사의 재고입니다. 여기서 그 재고를 120원으로 계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원래 장부가액이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다면 외주처에 있는 재고 원재료는 회사 것이고 그거는 1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재고입니다. 이렇게 유상사고 관련돼서는 매출, 그다음에 외주비, 이 순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슈도 있지만 재고 금액을 우리 건가 아닌가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착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 수입처한테 이제 수입을 합니다. 뭐 단계별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주문 단계가 있고, 뭐 우리가 선급을 했으면 선급 단계가 있고, 이 케이스는 전액 다 선급했다고 볼게요. 선급했고, 그 다음에 선적, 해외 수입처에서 선적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항구에 도착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 입고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재고냐? 미착품으로 하는, 미착품도 재고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수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FOB 등인 같이 선적진 인도 조건이면 선적할 때부터 우리 재고가 됩니다. 따라서 선고 시점에 선급금, 선적할 때 미착품, 우리 재고, 그리고 입고할 때는 이제 원재료로 대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DEF 등의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 시점에 우리 재고가 됩니다. 따라서 선급 시엔 선급금, 도착 시에 미착품이 되고 입고 시에 원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엑스팩토리 뭐 이러라고 하는데 창고 인도 조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고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는 거. 그때까지의 책임은 다 해외 수입처에서 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뭐 당연히 선급 시 선급급이 되고 입고 시점에 바로 그냥 원재료 대체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미착품에 포함을 해야 되고 원재료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사실 뭐 이렇게 건건이 해당 시점에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고 시에 다 원재료를 처리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혹시나 FOB인데 선적된 게 없는지, 그래서 선급금으로 계산한 건 없는지, 예, 결산 시점에 어떤 상황에 선적한 거 없는지, 도착한 거 없는지를 체크해서 미착품을 잡는, 예, 내지는 선급금에서 미착품을 대체하는, 뭐 이런 회계 처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이걸 따라가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기말 시점에 잔액으로 미착품 계상되어 있는 거에 대체해야 될 게 없는지, 성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미착품이든 원재료든 대체해야 될 건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사업부 간 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상당히 뭐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네. 사실 원칙적으로 사업부 간 이동, 뭐 공장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다. 사업부 간 이동할 때 무조건 사실 세금계에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총괄 납부를 신고했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 신고를 신청했다면 예,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부가세 법상의 원칙인데 예, 뭐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연수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업부 간 평가를 해야 돼서 원재료 100원인데도 뭐 일반적인 판매 금액 120원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비사업부는 120원으로 뭔가 처리가 돼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사업부 간 이동에 있어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잔액은 100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계속 갖고 그냥 있다면 120원을 100원으로 고치면 될 텐데 이게 또뭐 제품으로 배부가 되고 했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는 뭐 원가 배부 로직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생계연서 발행 원칙과 그 다음에 당연히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료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재료 출고로 그냥 처리하면 좀 그 제품으로 배부해야 되는 거하고 섞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상품으로 대체해서 상품 매출 원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은 월별로 생산이 좀 들쑥날쑥해요. 1월 달에는 막 만개했다가 2월 달엔 또 없어.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연기준 총평균법으로 하면 연 금액이 확 배부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쪼개는 게 조금 좋다. 그래서 월 기준 총평균법으로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상조업 이게 뭐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정상조업도의 개념을 좀 쓰는 거죠. 이 회사는 100개가 정상조업도다. 일반적인 정상조업도. 네. 그러면 100개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일부 금액을 떼어서 수불부에 배부하지 않고 그냥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조업도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꾸준히 생산하고 꾸준히 판매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3번 부재료의 경우에 이걸 수불 관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참 문의가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 재고 관리를 할지 수불부를 만들지 재고 자산을 잡을지 예, 이런 것들을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 좀 별도의 수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기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좀 세액공제 때문에 좀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재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예, 깐깐하죠. 예, 수불부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불부를 별도로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